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노년 내과와 수면 클리닉에서 환자를 만나온 김성재 의사입니다. 잠만 잘 자도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 그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76세셨고 특별한 병도 없었지만 늘 피곤하고 우울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밤엔 두세 번씩 깨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가만히 있어도 자꾸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그분의 검진 결과엔 이상 소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약이 아니라 잠부터 고쳐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에 햇빛을 쬐고 밤엔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딱 3주 만에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몸이 가볍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웃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했습니다. 잠은 약보다 강력한 회복력이고 노년 건강의 시작점이라는 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해. 원래 새벽에 깨는 거야. 그렇게 넘기시다가 우울해지고 몸이 쑤시고 기억이 흐려지고 결국엔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남은 10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늘도 또 밤을 어떻게 넘기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수면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고 당신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실천 가이드입니다. 지금부터 잠을 바꾸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달라지길 원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새벽에 자꾸 깨요. 이 말, 혹시 당신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단지 피곤하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노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회복이고 치유고 생명 유지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세포를 다시 정비합니다. 피곤한 근육을 풀고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수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고 말이 자꾸 막히고 기억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듭니다. 몸이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은 수면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나는 원래 잠이 없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깊은 잠을 못 자는 건 아닙니다. 수면도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자야 합니다.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잠을 통해 더 오래, 더 깊이 몸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수면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는 시간을 줄이고 수면의 질은 신경 쓰지 않고 밤엔 TV를 보다 늦게 자고 낮엔 졸려서 계속 눕고 몸은 쉬고 있지만 뇌는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고 기분이 자주 가라앉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은 잠을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수면은 노년 건강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수면만 제대로 관리하면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을 고친 어르신들의 경우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자신감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몸이 쉬면 피부도 달라지고 기억력도 되살아나고 기분도 훨씬 안정됩니다. 잠은 어르신들의 가장 쉬운 건강 투자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약을 먹지 않아도 그저 누워있는 시간만 잘 조절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왜 잠이 잘 안 오는지, 어떤 습관이 수면을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잘 잘 수 있는지 하나하나 쉽게 그리고 따라하기 좋게 알려드릴 겁니다. 잠만 잘 자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잠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줄어드는지 그 이유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잘못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확실히 수면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조건 나빠야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는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7시간, 8시간 푹 자던 분들도 70대가 넘으면 5시간만 자도 눈이 떠지죠. 이건 단순히 잠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잠을 유도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수면을 유지하는 호르몬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잠을 부드럽게 유도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이 점점 적게 분비되죠. 그 결과 밤이 되어도 몸이 잘 쉬지 않고 잠드는데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자꾸 깨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깊은 잠, 즉 3단계 수면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수면은 우리 몸이 진짜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세포가 복구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면역 체계가 재정비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단계가 매우 짧아지고 어떤 날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잠을 오래 잤다고 해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머리는 멍하고 기분은 가라앉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 바로 새벽에 자주 깨는 것입니다. 밤 2시,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험 있으시죠? 이건 단지 불면증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수면의 리듬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졸음이 오고 밤에는 쉽게 잠이 들지 않으며 새벽에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수분 대사 속도도 달라져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일도 늘어납니다. 한밤중에 깨서 화장실을 가고 다시 자려고 누웠지만 마음이 말똥말똥한 이유, 바로 이 순환 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수면 중 호르몬 변화는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잘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고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즉, 잠을 못 자는 것 하나만으로도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문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면역 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몸속을 순찰합니다. 하지만 얕은 잠, 깨는 잠을 반복하게 되면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작은 염증도 오래 가게 됩니다. 결국 잘 자지 못하는 노년기는 몸이 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며 습관을 바꾸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 시간, 빛 노출, 낮잠 습관, 저녁 루틴,
이런 것들을 조금만 정리하면 노년기에도 깊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면을 망치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수면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더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던 날 있으셨죠? 분명히 자긴 잤는데 자는 것 같지 않았던 밤. 그날 하루는 머리가 멍하고 말이 자꾸 막히고 마음도 괜히 울적해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수면 부족이 몸과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 시스템이 천천히 무너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기억력입니다. 잘 자지 못하면 뇌가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뒤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잊었지?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게 돼. 하는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은 기력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해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평소보다 더 많이 쉬게 되죠. 세 번째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 속 감정 조절 부위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고 마음이 쉽게 불안해집니다. 심지어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거나 화를 못 참고 혼자 속상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3가지, 기억력 저하, 기력 저하, 감정 불안, 모두 수면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진짜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당뇨, 고혈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의 대사가 흐트러지고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혈압도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 뇌가 독소를 씻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하다고 넘기는 피로감. 사실 그 뒤에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속 면역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키고 이 작은 염증들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만성염증은 관절 통증, 소화 문제, 심장 질환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즉, 수면 부족 하나가 수많은 질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최근 진료실에 75세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수년째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운도 없다고 하셨죠. 저는 약을 바꾸기보다 수면 루틴을 먼저 점검해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저녁엔 불빛을 줄이고 휴대폰은 멀리 두는 습관, 30분씩 산책하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 담그기. 그렇게 3주가 지나고 그분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어요. 약을 줄여도 될까요? 실제로 측정해보니 상압, 하압 모두 10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잠만 바꿨는데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회복을 방해하는 잘못된 수면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습관들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하는 습관들, 혹은 그냥 편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수면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을 망치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자기 전에 TV 보면서 졸아요. 잠 안 올 땐 유튜브 잠깐 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TV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를 각성시켜서 몸은 누워 있어도 두뇌는 깨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자기 전 1시간 전부터는 화면과 멀어지시는 게 좋습니다.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 조용한 책 읽기 정도가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늦은 오후의 카페인 섭취.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카페인을 처리하는 능력이 더 느려져서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까지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운동과 샤워 타이밍의 오류. 운동이 좋다고 해서 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밤늦게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의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키고 심박수를 높여서 잠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 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늦은 시간에 샤워를 하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서 수면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체온 저하를 방해합니다. 운동과 샤워는 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산책은 가볍게, 그리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식사 직후 바로 눕는 습관.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이 편안해지고 눕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위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소화가 느려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기고 이게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정도는 앉아서 가볍게 움직이시고 바로 눕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습관. 낮에 자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자는 건 문제가 됩니다. 30분 이상 자게 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 여운이 밤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 낮잠은 밤 수면 리듬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5가지 전부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을 살짝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잠은 약이 아닙니다. 내 생활과 습관이 수면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던 이 5가지 중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셨나요? 하나씩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면을 위한 생활 루틴 정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부터 밤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가 당신의 회복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습관에 따라 움직이고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 리듬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을 부르는 루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밤에 잘 잘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시간 고정하기. 많은 분들이 전날 잠이 늦어지면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수면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몸 안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기상 시간이 매일 바뀌면 몸이 언제 쉬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밤잠이 더 깊어지지 않고 중간에 자꾸 깨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수면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햇빛을 보면서 일어나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침에 햇빛 보기 15분. 햇빛은 멜라토닌을 꺼주고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호르몬을 높여줍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부드럽게 유도해주는 구조입니다. 햇빛을 잘 보면 밤잠도 잘 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셈이죠. 가능하다면 기상 후 1시간 안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받으면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정리해줍니다. 세 번째는 취침 1시간 전 조명과 온도 조절하기. 많은 분들이 불을 환하게 켜둔 채 TV를 보거나 식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조명이 몸에게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바꾸고 천천히 밤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또 한 가지, 실내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더우면 몸이 이완되지 않고 땀이 나면서 숙면을 방해하고 너무 차가우면 몸이 경직돼서 수면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취침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보일러를 켜기보다는 따뜻한 이불과 양말로 체온을 안정시키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수면 유도 호흡법과 명상 습관. 마음을 진정시키는 호흡과 명상은 몸보다 먼저 뇌를 쉬는 상태로 유도합니다. 자기 전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세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췄다가 8초 내쉬는 방식으로 해보시면 숨결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한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호흡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코르티솔을 낮춰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리는 습관도 함께 해보세요. 오늘 햇빛을 봐서 좋았다. 따뜻한 국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고 따뜻한 마음이 마음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는 낮잠 습관을 조절하는 것. 낮잠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길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 이하로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 자게 되면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가 버려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밤에 잠이 밀리게 됩니다. 낮잠은 짧고 가볍게 딱 에너지만 회복할 정도로만 유지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기상시간 고정하기, 아침 햇빛 15분 보기, 취침 1시간 전 조명과 온도 정리, 호흡과 명상으로 뇌를 쉬게 만들기, 낮잠은 짧고 일찍 자는 습관 만들기. 이 루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은 약도, 수면제도 아닌 당신의 습관이 만드는 최고의 회복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이 잘 오는 몸을 만들기 위한 하루 생활 습관과 식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자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은 밤에 오는 게 아니라 낮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밤에 얼마나 잘 잘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은 낮에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만 계셨다면
당연히 몸은 피곤하지 않고 밤이 되어도 쉴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몸을 쉬게 하려면 먼저 적당히 움직여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 계단 몇 층 오르기, 집안일 하면서 팔과 다리 쓰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밤의 숙면을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오전과 오후 한 번씩 5분에서 10분 정도만 몸을 써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밤의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입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하루 종일 군것질만 하고 계시면 몸의 리듬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몸은 언제 소화해야 할지 몰라서 밤이 되어도 계속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려워지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라도 식사를 하시면 몸 안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도 좋아집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두통이나 피로감이 생기고 잠도 쉽게 깨게 됩니다. 하루에 6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서 드셔보세요. 단,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건 화장실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취침 2시간 전까지만 충분히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밤에 피해야 할 음식과 약물입니다. 자기 전에는 속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음식과 습관들이 오히려 몸을 흥분시켜서 잠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단 음식. 이 세 가지는 소화에 부담을 주고 위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위에 열이 남아 잠든 후에도 계속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카페인과 술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잠을 빨리 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용 중인 약물 중에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 일부 혈압약, 코막힘 완화제 등은 자기 전에는 복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고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저녁 복용 여부를 꼭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핵심, 멜라토닌과 자연 리듬 회복법입니다. 멜라토닌은 몸이 잠들 준비를 하게 도와주는 자연스러운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야간 조명, 스트레스가 이 멜라토닌 분비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를 회복하려면 자연의 리듬에 가까운 생활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쬐고,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몸이 이제 쉬자 하고 멜라토닌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멜라토닌을 약으로 먹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생활을 먼저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든 분들은 23주 만에 자연스럽게 졸림을 느끼고 수면의 질이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낮에 적당히 움직여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주기,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물은 자주, 자기 전엔 적당히, 자기 전 자극적인 음식과 특정 약물은 피하기, 멜라토닌은 자연스러운 루틴 속에서 다시 회복된다. 이 습관들만 잘 지켜도 몸은 스스로 밤이 되면 쉬어야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잠을 바꾸면 정말 삶도 바뀔 수 있을까? 그 답은 예, 바뀝니다입니다. 잠은 노년기에 가장 쉽게 놓치는 영역이지만 사실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햇빛을 쬐고, 낮에는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밤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부터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수면을 회복시켜주는 정직한 루틴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 잠을 되찾기 위한 수면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1시간 안에 햇빛 보기,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저녁엔 조명 낮추기, 취침 2시간 전 운동 마무리하기, 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 두기, 밤에는 카페인과 과식 피하기, 낮잠은 20분, 오후 3시 이전에만, 자기 전에는 따뜻한 호흡과 명상 3분. 이 8가지 중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루틴을 3주만 유지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낮에 졸음이 덜 오고, 기운이 조금 더 생긴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생깁니다. 잠이 회복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표정과 말투,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달라집니다. 주름보다, 몸무게보다 수면이 당신의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잠만 잘 자도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분들이 잠을 바꾼 것만으로 몸과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혈압이 낮아졌고, 어떤 분은 기억력이 되살아났으며, 어떤 분은 단 한 번도 밤새 푹 자본 적이 없었는데 2달 만에 6시간 연속 숙면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지금부터 해보자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달라지길 원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수면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지금 신호가 불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몸이 이제 진짜 쉬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약이 아니라, 운동도 아니라, 잠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아보는 것, 그 시작을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깊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잠이 편해야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편안해집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바꾸실 첫 번째 실천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댓글이 또 다른 어르신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수면, 루틴 변화 사례와 전후 모습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